명제 뭐 앞쪽 내용들은 다 너희들이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뭐 본인이 문제 풀다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 선생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절대 부등식 쪽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절대 부등식. 자, 이쪽 절대 부등식은 일단 암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의 모습이 나오면 아 요런 부분이구나라고 다 외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되시죠? 뭐라고? 식을 보면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절대값 A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양수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너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절대값 뭐 x는 y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지? 절대값은 양수라고. 그럼 누가 양수이란 소리야? y가 양수라는 소리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y가 뭐라고?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어요? 절대값 x 더하기 y가 0이야. 뭔 말이야? 절대값은 양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y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기본이죠. 절대값 a는 기본적으로 a보다는 더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보통 등호가 있는 것도 있고 등호가 없는 것도 있다. 아시겠죠? 자, 등호가 있는 것은 항상 뭐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를 해야 돼. 어떨 때 등호 성립한가요? 어떨 때 성립해? A가 양수이면 성립하는 거잖아. A가 양수이면 같겠지. 0까지 이 말이죠. 자, 등호 성립 조건을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 등호 성립 조건을 말하는 것은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등호는 이럴 때 성립한다는 소리겠지. 그러겠지? 그럼 등호가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등호가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A가 음수라는 소리라고. 너희들이 문제에 등호 성립 조건이 있다는 말은 이런 조건에서는 등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등호가 빠진다 이 말이 되겠지. 크다와 등호는 겹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등호가 있는 우리가 보통 식을 보면 등호 있는 식들 많아. 그럼 등호가 없으면 당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지. 등호 성립 조건일 때는 등호 성립이고 나머지는 등호 빠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간단한 예시를 들으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하고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크죠? 같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때 어떨 때 등호 성립할 거냐 이 말이지. 어떨 때 등호 성립한다? A, B가 양수일 때 성립한다 이거죠. 양수, 음수. 0까지는 등호 성립하겠지. 됐죠? 이 말인즉슨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야. 근데 등호가 빠졌다는 말이잖아. 등호가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 B가 음수였다는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니?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말해줬다는 것은 그 외의 것들도 얘기를 해줬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 방법은 자 얘는 기본적으로 당연이야. 얘는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얘는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 나머지는 증명을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증명이 조금 애매한 것이 어느 선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절대 부등식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는 이미 증명이 된 거야. 근데 증명을 해봐라 이 말이지. 그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기본 라인이 있어야 돼.
기본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얘는 그대로 그냥 믿고 간다 이거지. 여기까지만 나오면 증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얘를 증명을 할 때 요 10까지가 나오면 우리는 증명이 끝났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절대값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제곱에서 2개씩을 뺍니다. 증명을 하러 가면 왼쪽 오른쪽 식을 양쪽에다 놓고 제곱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 왼쪽이 더 크다고 봤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빼가지고 얘가 뭐인 걸 알아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아내면 된다 이 말이겠죠. 얘를 제곱하게 돼서 빼게 되면 2배의 절대값 AB, 왼쪽은 절대값 AB가 살아있고 오른쪽은 절대값 AB가 사라집니다. 절대값 A제곱, 절대값 B제곱, A제곱, B제곱 똑같으니까 삭제하고 지금 조합변을 계산한 거야. 그랬더니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더하기는 좀 쉽습니다. 빼기가 어려워요. 빼기가 좀 어려워. 누가 더 크지? 왼쪽 오른쪽. 민주야 왼쪽 오른쪽. 왼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요 증명이 좀 어려워요. 요 증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증명은 조건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됐어요? 첫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 같을 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순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얘가 두 번째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되는 사실이고, 첫 번째는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더 클 때,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비교하면 당연히 오른쪽이 클 때와 왼쪽이 클 때로 분리할 수 있겠지. 전부 다 얘기한 거잖아.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비교하면 오른쪽이 클 수도 있고 왼쪽이 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전부 다를 얘기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좌변은 뭐가 돼? 좌변은 양수가 되고 우변은 음수가 돼서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할 거고,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는 뭐 할 거야? 얘를 제곱을 해서 이제 빼보겠다 이 말이 되겠지.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이유는 알겠지? 오른쪽이 음수가 될 수 있는데 제곱을 하다 보면 오른쪽이 더 커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2AB가 남고, 첫 번째 왼쪽은, 오른쪽은 왼쪽은 2AB가 남고 오른쪽은 절대값 2AB가 남습니다. 됐어요? 왼쪽은 마이너스 2AB가 남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순서를 적다 보면 이런 식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떨어질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0보다 기본적으로 크거나 같다.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은 두 번째는 요식입니다. 요식이 어떻게 돼? 요식이 2배를 해서 완전 제곱식 3개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그래서 요식이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기본적으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보다 크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해? A, B, C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 말이겠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3AB BC CA가 되겠죠.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얘하고 얘는 비교할 수 있나?
얘하고 얘는 비교할 수 있어? 직접 비교는 안 되겠네. 자, 요식하고 요식은 이해되시죠? 지금 얘하고 얘를 비교해 달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우리 이 식을 써서 증명할 거고, 요노하고 요걸 비교하면 요 식을 써서 증명을 할 거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얘하고 얘 비교 어떻게 하지? 2배를 해서 빼면 되겠네. 위에 있는 식을 2배를 해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면 되겠죠. 위에 있는 식을 2배를 하고 얘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2배. 그럼 아닌가? 그럼 아닌데? 이렇게 빼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오고 오른쪽은 2ab가 나오네.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오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가 나오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얘를 좀 조작을 해볼게요. 자, 얘를 2분의 1을 하면, 얘를 2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 요놈이 여기 빠지면, 그래도 안 되나?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바로 비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보이지? 선생님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 비교, 얘하고 얘 비교는 이걸 쓸 거야. 다시 말해서 요 놈은 어찌해야 된다는 소리야?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죠? 자, 다음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평균은 산술 평균을 말하고 있어. 우리가 그냥 평균이라 하면 산술 평균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평균의 뜻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야. 평균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 원래는. 알겠어요? 그래서 산술 평균은 곱하기적 평균이야. 산술 평균은 더하기적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곱하기적 평균이야.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평균의 뜻은 이런 겁니다. A 더하기 B를 했더니 M 더하기 M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A 곱하기 B를 했더니 M 곱하기 M과 같다. A 연산 B를 했더니 M 연산 M을 했다. 이게 평균 뜻입니다. 원래 평균의 뜻이. A 더하기 B를 하면 M 더하기 M하고 같은 그때의 M이 평균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나온 거야. 대표적인 놈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산술기하라고 줄여서 말을 할 거고, 여기 전제조건은 기본적으로 문자는 양수만 갖고 얘기합니다. 자, 양수만 갖고 얘기한다는 말은 양수 조건이 없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이러한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야. 됐니? 이 조건이 없으면 요식이 거짓이 된다고요.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근데 양수 조건이 없으면 요식이 거짓이 된다니까 무조건 산술 기하평균이 성립한다고 하면 안 돼. 양수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성립하는 건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특징은 합과 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하고 곱에 대한 내용. 합, 곱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주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합의 최소값만 얘기를 할 거고 곱의 최대값만 얘기할 때 산술 기하평균을 쓰는 거야.
이게 합의 최소값을 물을지 않고 합의 최대값 문제를 질문하면 이 문제가 아닌 거야. 곱의 최대값을 묻는데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런 문제가 아니란 소리야. 이해됩니까? 식을 정확하게 부동식이 적어가지고 아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이냐 이런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뭡니까? A랑 B랑 같았을 때다. 뭐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이렇게 보통 나오지 않고 이 2분의가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식을 많이 외워서 쓰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합을 2분으로 나누는 게 기본적인 산술 평균이긴 한데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 합하고 곱만 보여. 그래서 요 식을 주로 많이 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조합 평균은 뭐냐?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자, 그냥 평균이란 말은 산술 평균입니다. 그냥 평균이란 말은 산술 평균. 알겠어요? 그래서 역수의 평균의 역수. A분의 1, AB의 조합 평균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2로 나눠가지고 다시 역수를 치워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합 평균은 2분의 A, B 플러스 1, A 플러스 1, 2로 나눠서 역수. 이게 조합 평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A, B를 곱하게 되면 A 더하기 B, 2AB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간혹 보여지는 형태야. 간혹 보여지는 형태고 특징이 분모는 합으로 돼 있고 분자가 곱으로 돼 있어. 분모가 다항이고 분자가 단항이야. 곱하기 형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풀 거야? 역수를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런 생각이라고. 뒤집어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해되니? 뒤집어서 풀면 문제가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역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덧셈적인 특징이 발생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얘는 붙어질 때 여기가 붙습니다. 근데 교과 과정에서는 요 생각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온 뭐야? 증명해서 너희 써먹어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많이 보는 식은 아니지만.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 너희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합하고 곱에 대해서 하나의 조건을 주어지고 합을 주어주고 곱을 질문하거나 곱을 주어주고 합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 문제. 그치? 그런데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합하고 곱 중에 특정 값이 되는 경우입니다. 합, 곱이 특정 값이 되면 알려주질 않을 거라고. 특히 많이 나온 것이 역수꼴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A 플러스 A분의 2 이런 것들이라고. 뭐 A는 양수 조건은 지금 있습니다. 생략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2배의 A의 A분의 2에서 이 곱이 뭐가 되는 꼴이야? 상수꼴이 되는 거야. 그럼 조건은 주어지지 않는다 소리지. 합곱 중에 곱이 상수가 되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볼 때 이렇게 분모식의 이 두 개의 꼴이 역수꼴이 되면은 그게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 역수꼴은 어떤 꼴이냐면 곱을 했을 때 상수가 되는 꼴이 역수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 상수가 되는 게 역수꼴이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봤던 문제 중에 뭐 A제곱 플러스 3분의 2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현재 곱했을 때 상수가 떨어지지 않는 꼴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3을 더하고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정확하게 역수꼴이 되면서 두 개를 곱하면 상수가 된다 해서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x는 양수. 자, x 양수 조건은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됐어요? 자,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양수 조건을 확인해야 돼. 양수 조건이 있었다. 역수꼴이다. 산술기하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근데 양수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왜 없어? 당연히 양수인 경우. 위에 문제, 요 문제는 얘는 당연히 양수이니까 조건이 붙어있질 않겠지. 그러겠지. 만약에 요놈이 A-3이었어. 그러면 요놈이 A-3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는 3보다 크다는 조건이 분명 붙어있을 거라고.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양수 조건이 붙어있다. 역수 형태다. 산술기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요놈은 어떻게 돼? 뒤집어졌네. 형태가 2차분의 1차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라고. 됐니? 이 형태는 어떻게 할 거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리면 또는 나는 그게 풀기 괜찮아. 그러면 역수로 문제를 풀고 다시 뒤집으면 되겠죠. 현재 지금 x가 양수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x가 양수 조건이니까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겠지. 그러면 부등식에서 우리가 뭐 a가 양수일 때 a가 3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역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3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 역수는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어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 한 번 했어. 역수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역수꼴이 나오면 수직선을 긋는다 했습니다. 뭐 한다고? 수직선을 그어. 그 다음에 뭘 표시해야겠다가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표현합니다. 기억납니까? 1학기 때 했어. 부등식 할 때 수직선을 그어. 자, 내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는데 나는 잘 몰라. 그래서 역수 형태가 나와. 어떻게 해석할 건지 대한 생각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고 현재 위치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지금 대응관계야. 역수꼴의 대응관계라고.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무한대까지 가고 1을 기준으로 0까지만 갑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3보다 크다를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거야? 0보다 크다는 말이 꼭 붙어 있어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틀리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3보다 크다는 것은 무한 들어갔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되잖아. 한쪽 방향이니까. 근데 역수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는 말을 꼭 적어줘야 부등식이 맞는 표현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뒤집어서 풀고 나서 다시 뒤집어도 돼. 이 형태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4분의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산술기하로 뭐보다 크다가 되겠지. 얘가 뭐보다 크다라 떨어지잖아요. 근데 뒤집었어. 뭐 어떻게 됩니까? 뭐보다 작다가 되겠죠. 뭐보다 작다가 되겠죠. 뭐보다 작다? 얘를 산술기하 쓴 거보다는 작다. 루트 2. 계산한 겁니다. x분의 4를 곱해서 루트 씌운 거야. 됐니? 그래서 얼마? 6분의 1보다 작다라고 떨어질 거라고. 됐어? 그래서 최대값 물어보면 6분의 1로 마무리 짓는 거고 범위를 쓰시오라고 하면 0보다 크다는 말을 붙여야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근데 0보다 크다는 정확하게는 아닐 수도 있지. 뭐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고 뭐보다 큰지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됐니? 그러면 너희들이 절대부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최소값이 나올 건데 문제는 최소값이 나올 건데 최대값이 나오면 이 풀이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풀이가 아니라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함수로 넘어갈 거야. 함수. 그래프로 넘어갈 거야. 범위를 설정해서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산술기하 대표적인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야. 이 점을 m,n으로 작성을 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m,n을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넓이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시오는 질문이야. 호정아, 최소값이 나올 것 같아? 최대값이 나올 것 같아? 물어보면 대답을 해.
최소값이 나와? 왜? 최대값이 왜 안 나와? 자,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주 많겠죠? 많겠지? 그러면은 직선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계속 x축과 거의 평행하게 좀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직선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넓이가 무한대가 됩니다. 이쪽도 뭐가 돼? 무한대가 되겠어. 그럼 어느 순간 무한대에서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커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어딘가에 있겠지. 위치적으로 뭐 출렁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지? 그래서 어딘가에 최소값은 분명 존재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얘를 풀 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으면 이 식이 이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절편 방정식이야. 동현아, 졸지 말고 해. 이씨, 한 명씩 자. 오늘은 태연이 멀쩡하고만. 이씨,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다음에도 많이 나와요. 뒤에 함수 쪽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유리함수에 대해서 나올 거야. 유리함수에서 뭐가 보이면 x축, y축 이러한 선들이 나오면 수직인 선들이 나오면 이 넓이에 대한 질문은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유리함수에서 나오냐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x축과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 그래서 이 둘러싸인 넓이가 나올 거라고. 이게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면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무조건. 이해되니? 넓이가 이렇게 생긴 넓이가 나오면 한 점 지나는 어떤 선들이 많이 있으면 이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이쪽으로 둘러싸일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둘러싸일 수 있어. 이쪽 둘러싸일 수 있어. 풀이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단 헷갈리겠지 이제. 딴 쪽으로 하면 부호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상황적인 부분은 문제를 풀 거라고. 다시 말해서 1사분면에서 무조건 문제를 풀 거라고. 이쪽이 나오더라도 1사분면 쪽에서 풀면 편할 거잖아. 이쪽이 나오면 부호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럼 1사분면으로 가면 부호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이해되니? 그럼 대칭, 평행이동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란 소리야. 다시 말해서 이러한 틀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나올 수 있고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다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풀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어떤 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 이쪽 문제는 뭐만 볼 줄 알면 되냐면 식을 볼 줄만 알면 이 식이 어떠한 식인지만 판단만 된다면 문제가 쉽게 풀려지는 문제야.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연산이 많진 않다.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연산이 없다고 봐야 돼. 멍!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연산이 없는 거야 원래. 왜 없겠어? 절대적이니까 없는 거야. 당연하니까 없는 거라고.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식을 뽑아내기만 하면 그러한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가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 내가 A랑 B랑 놨고 요 직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 M하고 N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A, M 플러스 A분의 M 요 놈이 1이라는 합의 식이 하나 등장을 했죠. 됐습니까? 그럼 넓이는 뭐야? 넓이는 2분의 1 A, B가 되겠죠. 요 놈을 질문하는 거잖아. 그러겠지? 요 놈을 질문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합의 조건이 나왔고 곱에 대한 질문이야. 뭐야? 산술기하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산술기하가 어떻게 돼? A분의 M 플러스 B분의 N은 산술기하 2배 루트 A분의 M, B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 식은 얼마가 돼? 1이 되겠네요. 됐니? 우리가 원하는 거 뭘 뽑아내야 돼? 2분의 1 AB를 뽑아내야 돼. 오른쪽 AB가 분모에 있고 루트에 있어. 얘를 제곱을 할 것이고 왼쪽으로 넘길 것이고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고 2분의 1을 쓸 거야. 됐니? 다시 말해서 얘를 2분의 1 AB라는 식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 나오고 2배의 MN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연산 보이니? 보여? 요 놈이 S가 되겠네요. 자, 이 말인 즉슨 지금
현재 m,n을 지나는 직선이 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데 최소값이 바로 2mn이 바로 나왔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공식이란 소리가 되겠지. 내가 숫자를 넣은 게 아니라 문자를 넣고 풀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공식화된 내용이다 이 말이야. 넓이는 최소값은 정해졌다 이 말이야. 그럼 서술형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꽤 많이 나오는 문제고 서술형에도 꽤 많이 등장시키는 문제라고. 알겠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떨 때야? 합이 같을 때야. AB가 같을 때가 아니라 합이 같을 때야. 됐지? 그럼 요놈이 합이 1이니까 요놈이 같다는 말은 요놈이 얼마다는 소리야?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A분의 M이 2분의 1이고 B분의 N이 2분의 1이야. 다시 말해서 A가 2M이고 B가 2N인 상황이다 이거야. 여기가 M,N이면 요놈이 2N이고 2M이고 요놈이 2M이야. 그럼 넓이는 2Mn이 된다 이 말이야. 뭘 외워야 될지 알겠지? 뭘 외워? 요놈의 좌표가 2M이 되고 요놈이 2N이 된 걸 외워두면 되겠죠. 그럼 답은 바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 외에도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대표적인 놈 2개지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 그럼 산술기하 평균은 너희 써먹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합하고 곱에 대한 내용이고 곱에 대한 것이 상수로 떨어지는 역수꼴에 대한 것은 산술기하를 주로 쓰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정신 차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시입니다. 코시. 자, 산술기하에 대해서 주의사항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네, A씨가. 자, 2x 플러스 y,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아래와 같이 구하시오 나왔어. 실제 밑에 부분이 없다 하고 요놈이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요놈을 산술기하로 써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산술기하는 어떨 때 쓰다 있어? 어떨 때 써? 합하고 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쓰고 곱의 상수꼴이 되는 역수, 곱이 상수가 되는 역수꼴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는 약간 느낌은 있어. x가 있고 뒤에 x분의 1이 있고 y가 있고 y분의 1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역수꼴이긴 하는데 정확한 폼은 아니단 소리야. 그럼 이놈은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동현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을 산술기하 쓰면 2배 2xy가 되겠고 요놈을 산술기하 쓰니까 2배 루트 xy분의 2가 되겠고 루트 곱하니까 8이 되네요. 그래 되나요? 오, 이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됐어요? 이 풀이 방법은 선생님 비추입니다. 비추. 왜 비추야? 부등식을 몇 번 쓴 거야? 2번 쓴 거야. 여기서 한 번 쓰고 여기서 한 번 쓰고 두 개의 부등식을 곱해서 쓴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A가 2보다 크다, B가 3보다 크다. A, B는 6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100세 자고 있어. A가 2보다 크다, B가 3보다 크다, A, B는 6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어렵냐? 맞다, 틀리다도 어려워. 맞아, 틀려? 민주, 대답 안 해? 맞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럼 얘는 쓸 수 있잖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근데. 이해되니? 하지만 쓸 수 없습니다. 왜 쓸 수 없어? 위에 있는 A, B는 A하고 B야. 근데 아래에 있는 XY는 첫 번째 식도 XY, 두 번째 식도 XY가 포함된 식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몰라? 왼쪽에 xy가 있다는 것은 최소값을 갖기 위해 x와 y에다 수를 넣었을 거야. 그러겠지.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 그럼 오른쪽 식도 마찬가지로 xy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숫자를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최소값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왼쪽식 xy에다 1, 2를 넣고 오른쪽 xy에다가 2, 2를 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의 문제에서 x에다 하나는 어떤 놈이 1 넣고 어떤 놈이 2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하나의 문제에서는 x, y 똑같은 값을 넣어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섞고 해서 계산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야. 됐니?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 등호 성립 조건이 있죠.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x는 2x는 y가 되는 거고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x분의 2가 y분의 1 다시 말해서 2y가 x인 두 개를 다른 놈을 집어넣은 거라고. 위에 있다는 y는 2x를 넣고 밑에는 x는 2y를 넣으니까 다른 xy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소값을 따로따로 구했단 말이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한 문제에 부등식을 2개 이상 쓰면 안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등식을 2번 이상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 됐니? 자, 그러면 사용할 때는 무조건 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내용이 확인을 해서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을 때만 사용이 될 거야. 자, 하나의 문제에서 부등식의 형태를 2번 이상 사용하지 말자. 라는 게 첫 번째 기조고. 그래서 혹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면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A분의 B, B분의 A, C분의 A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B분의 C, C분의 B 순서는 아마도 내가 정리 정도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A분의 B, A분의 C, B분의 A, B분의 C, C분의 A, C분의 B 이런 순서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 정리 정도는 해서 이러면 산술기하 몇 번 썼어? 3번 썼다 이 말이야. 그럼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해서 6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런데 첫 번째 조건에서 A제곱이 B제곱과 같고 조건에서 C제곱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되 그러면 사용하려면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을 때만 사용을 하자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는 산술기하 썼으니까 맞아 틀려? 맞아. 얘도 산술기하 썼으니까 맞아. 얘가 뭐보다 크고 얘가 뭐보다 크다 해서 뭐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어. 이건 맞아. 알아서 맞는다고. 요놈을 계산했어요. 8이라고 했어. 맞아 틀려? 이건 맞아. 이거 계산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므로 요놈의 최소값은 8이다. 여기서 틀렸어. 요놈을 최소값을 8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거야. 됐니? 두 개의 곱이 8보다 크거나 같은 건 사실이야. 근데 최소값은 8이 아니야. 이해됩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너의 키는 30cm보다 커. 맞아, 틀려? 너의 최소값은 30cm였어. 그건 아니잖아. 그 말이야. 지금 8보다 큰데 최소값은 8은 아니야. 막 태어나면 키가 한 4, 50 됩니다. 그러지 않냐? 물론 이제 태아 있을 때 말고 밖에 나오면 키가 한 40에서 50 돼. 그렇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됩니까? 이게 키가 50인데 우리가 보통 태아가 45가 기본적으로 최하라고 보면 45보다 크다라고 적을 수 있지만 3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이게 부등식에서 뭐보다 크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값이 최소값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3보다 큰 놈을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돼 안 돼? 된다고 지금 예시를 들어줬잖아. 명제에서 너희들이 조심할 점이 그거야. 됐어요?
식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식이 달라서 틀린 게 아니라 명제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세야 말. 가정과 결론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1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돼, 안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호종아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1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위에 거 이거 1보다 큰 놈을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얘는 틀리고 얘는 맞습니다. 생각 좀 하면서 우리가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은 대부분 맞춰. 대부분 맞춰. 요렇게 하면 많이 틀려. x가 1보다 큰데 0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1보다 큰 애를 0보다 크다라 말하면 참 0보다 큰 애를 1보다 크다라 말하면 거짓이 된다고요. 요것이 참이고 이놈이 거짓이야.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1보다 크다가 나왔어. 연산을 하다 보면 1보다 크다가 나왔어. 근데 명제적으로 지금 0보다 크다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요건 참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해. 이해됩니까? 식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 틀렸다 할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 꽤 많이 틀린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가야 돼.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우리가 명제에서 참고시 할 때 이렇게 포함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예시를 들어주면 너 원래 키가 2m보다 작어. 내가. 근데 난 내 키는 3m보다 작거든? 이렇게 말하면 마치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내 키는 5m보다 작아. 그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당연한 말 아니야? 맞는 말 아니야. 그러잖아. 근데 다르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순을 줄이는 점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하는 건지 명제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주로 이 명제 부분에서만 이런 좀 약간 트릭 같은 것이 나와. 조심해야 됩니다. 꽤 많이 틀린다고 했어. 알겠어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서 틀렸다 이게 8보다 크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최소값은 8이라고 말하면 이때 틀린 거야.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하세요. 말했습니다. 식의 세트가 있어. 우리가 보통 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대응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짝이 되는 거. 짝이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에서 짝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짝이 되는 거냐면 역수 형태인데 두 개의 곱이 상수가 되는 게 세트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알겠죠? 두 개의 곱이 상수가 되려면 요놈이 상수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그러겠지? 플러스 10이 적고 수는 어차피 최소값 최대값에 값의 영향이 있지 식의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풀 거라고. 이게 되니? 그럼 너희들이 식을 봤을 때 x-3분의 4가 보였다? 그럼 x-3을 찾든지 만들어내든지 그래야 돼요. 이게 세트입니다. 이게 세트라고 말해서 이 문제 나왔네. 외웠어 이제. 3,5를 지나니까 얼마? x절편은 6이고 y절편은 10이 되어질 거야. 외웠어. 그 다음에 너희들 서술하는 방법 알아야 돼. 서술해야 돼. 책에서는 아마 풀이에서는 다른 식으로 서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풀이가 훨씬 편해. 알겠지? 훨씬 편하다겠어. 뭐 만들어낼 수 있겠지? 어렵지 않게.
내가 찾고 싶어하는 문제가 안 보여서 지금 계속 가는 거야.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요즘 산술기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소값에 대한 너희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산술기하도 있고 코시도 있지만 뭐가 있어? 기존에 많이 배웠던 2차 함수 형태가 있지. 2차 함수하고 산술기하가 섞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식을 두 개를 만들어. 2차 식을 만들어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러 가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 대신 둥어 성립 조건만 일치시키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다 이거지. 나머지 틀은 너희들이 많이 풀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아시겠죠? 코시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